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혈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자 제5판 형법정론 2회독 제2부 제635페이지의 로마자 2번 간접정보의 성립요건 보겠습니다. 삼마열혈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형법 제34조 1항에서 우월적 의사지배라는 간접정보의 정본 표지가 명시적으로 636페이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서 공동정범의 정본 표지인 개인적 행위지배를 해석했던 것처럼 형법 제34조의 문헌에서 우월적 의사지배라는 간접정범의 정본 표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그라미 1번에 피이용자의 행위가 간접정범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동그라미 2번에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우월한 의사지배가 있어야 하며 동그라미 3번에 그를 통해 범죄 행위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동그라미 4번에 이외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배우자의 행위가 유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번의 간접정범의 전제조건 피용자의 요건 형법은 제34조 1항에서 피용자의 도구성을 암시해주는 두 가지 요건이 형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피용자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가를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피용자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일 것이라는 요건이다. 전자는 피용자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 행위가 과실행위인 경우를 말한다. 양가를 원해 피용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되는 경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용자의 행위는 동그라미 1번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동그라미 1번에 고의가 조각되는 경우 동그라미 3번에 고의는 인정되는 목적 등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결여된 경우 동그라미 4번에 신분범의 경우 피용자에게 고의는 인정되나 신분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반가를 1번에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용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니어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가 있다. 피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를 상해하게 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자상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이용자를 자살하게 하는 경우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같이 규정이 있는 경우 피이용자가 자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용자를 자살관여죄 또는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고 피이용자가 자살의 637페이지 의미조차 모르는 자인 경우에 하나여 이용자를 살인죄의 간접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가로 2번에 피이용자의 고의가 조각되는 경우 피이용자가 고의 행위하는 경우에 제 구성요건적 행위 상황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행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피이용자는 전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용자의 우월한 지식에 의해 조정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로 하여금 독이 든 주사약을 환자에게 주사하게 함으로써 환자를 살해하게 하는 의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한편 형법 갑칙에는 고의 없는 피용자의 행위를 이용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도 있다. 즉 형법 제228조는 고의 없는 공정증서 원본 등을 부실기재하는 공무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자를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의 특별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피이용자의 행위가 과실행위인 경우 과실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행위를 이용한 경우라면 당해 고의범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방가로 3번에 피이용자가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인 경우 피이용자에게 고의는 인정되지만 목적범의 목적이나 영득범의 불법 영득의 의사 등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간접 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죄가 문제된다. 이 경우 이용자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포괄적으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라는 이름으로 논의되어 왔다. 예컨대 농장 주인으로부터 이웃집 거위를 주인집 축사로 몰아넣는 것을 집안의 일꾼이 그 거위가 주인의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시키는 대로 한 경우가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에 관한 교과서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때 이 일꾼에게는 절도의 고의는 있으나 그 거위를 자기 것으로 하려는 불법 영득의 의사는 없으므로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638페이지 피이용자인 일꾼도 그 거위가 타인의 거위라는 사실을 아는 등 전체 행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 고의가 인정된다면 이용자인 주인에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동그라미 1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로마자 1번의 부정설 이용자에게 간접 정범이 인정되지 않고 직접 정범 또는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이다. 피이용자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모두 인식하고 있어서 도구적 성격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을 이유로 한다. 양가로마자 2번의 긍정설 이용자의 간접 정범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근거를 갖기 달리하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양가로마자 1번의 규범적 사회적 행위지배설 피이용자도 행위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이용자의 사실적인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규범적 혹은 사회적 행위지배는 인정되기 때문에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방가로마자 2번의 공범형 간접정범설 간접정범을 공범형 간접정범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피이용자의 도구성을 부인하고 따라서 이용자에게 의사지배가 없어도 형법 제34조의 형식적 요건만 충족하면 간접정범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2번의 판례 태도 대법원은 배우자의 간접 정범성을 인정한다.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도 이를 실행할 수는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가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양가로마자 1번의 행위지배 개념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 행위지배 개념을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사실상의 심리적 우위성이라고 이해한다면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고의 있는 피이용자의 도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용자의 간접정범성을 부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이용자의 행위가 목적 등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결여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조차 부정되기 때문에 이용자를 공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행위지배의 개념을 사실상의 심리적 우위성 대신에 형식적 법적 우위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39페이지 이른바 규범적 행위지배 개념 이에 의하면 피이용자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의도를 토대로 배우자의 법적인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목적 없는 도구, 고의 있는 도구의 가벌성 문제 문제는 이와 같이 행위지배 개념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간접 정범을 인정할 경우에 그 도구인 피이용자에 대해서 다시 방조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러나 이용자를 간접 정범으로 보는 한 피이용자가 다시 방조범으로 처벌된다는 이용 구성은 불가능하다. 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상 매개자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자여야 하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자는 형법 제34조 1항의 피이용자가 될 수 없고 거꾸로 방조범으로 처벌되는 자의 행위를 이용한 자가 이용자로서 간접 정범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반가로 서번에 피의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인 경우, 피의자가 신분 없지만 고의 있는 도구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별을 인정하여 간접 점검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의사가 자기 아내에게 환자기록 카드 기록을 제3자에게 넘겨주도록 사주하였고 그 의사의 아내는 그러한 자료 유출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의하여 직접 기록을 넘겨준 경우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아내의 행위를 이용한 의사에 대해 이제 간접 점검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동그라미 1번의 학설의 태도, 양가로 1번의 긍정설,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이용자에게 규범적, 사회적 행위지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해석론상 공범형 간접점검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간접점검을 인정하자는 견해이다. 양가로마 제1번의 부정설, 이용자에게 의사지배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용자는 교사범이 되고 피이용자는 방조범이나 경우에 따라 공공정범이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양가로마 제3번의 의무범 인정설, 의무범의 경우 정범 표지를 규범적인 의무 위반에 있다고 보는 견해는 의무범에 해당하는 진정 신분범이 문제될 경우 신분자가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신분 있는 이용자를 간접 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이 경우 피이용자를 알고서 행위한 신분 없는 피이용자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640페이지 성립된다고 한다. 동그라미 2번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목적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분범의 경우에는 신분 없는 자를 이용한 신분자에 대해 간접 정범의 성립을 공정하고 있다. 동그라미 3번의 결론, 이러한 경우에도 앞에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 사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아내에게 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용자의 도구성이 희박하여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를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피이용자의 행위가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구성요건의 해당성부터 탈락되기 때문에 공범 종속 형식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이용자에 대한 처벌의 공약을 메우기 위해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지배 개념을 사실상의 지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 법적인 차원의 행위지배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사실상의 우월적 지식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법적, 규범적 차원에서 보면 이용자는 피이용자가 구표하지 못한 요건을 구표하고 피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되므로 법적, 규범적 의미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이용자의 간접 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에 피이용자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피이용자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범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간접 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A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은 자가 A로 하여금 B를 공격하는 상황을 만들고 B가 A의 위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시 A에게 폭행을 가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의 정당방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폭행죄의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다. 양가로 3번에 피이용자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 공범 종속 형식과 관련하여 제한종속 형식설이나 최소종속 형식설을 취하면 피이용자의 책임이 조각되더라도 여전히 공범 성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일단 간접
641페이지. 정범의 형식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정범 우위성의 원칙에 따라 간접정범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간접정범의 적정 요건인 우월적 의사지배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제한종속 형식설이나 최소종속 형식에 따라 공범 성립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피이용자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책임 능력자인 경우, 강요된 행위에 의해 강요된 피강요자인 경우, 특별한 상황에서의 과잉 방해 및 과잉 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이용한 이용자에 대하여 우월적 의사지배를 인정하여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방가로노자 1번에 피이용자가 형사 미성년자인 경우 이용자에게 항상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의 성립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형사 미성년자를 절대적 책임 능력자로 규정한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형사 미성년자를 이용한 자는 피이용자인 형사 미성년자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지능, 의식 여하를 불문한다고 한다. 그러나 12세 내지 13세 정도의 미성년자라면 사례분별력에 있어서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간접정범성을 부정하고 교사범이나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방가로노자 2번에 피이용자가 위법성의 착오에 빠진 경우 이용자에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견해가 갈린다. 동그라미 1번에 피이용자의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교사범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용자는 언제나 간접정범이 된다는 입장. 동그라미 2번에 정당한 이유 유무를 묻지 않고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착오를 야기했거나 착오 형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때에는 간접정범이 되지만 피이용자의 착오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용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입장 등이 있다. 생각건대 피이용자의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이용자의 책임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4조 1항에 따라 이용자에 대해 642페이지 간접정범성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피이용자의 위법성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간접정범의 성립을 긍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이용자의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매개자의 도덕성을 긍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고 이용자에 대한 간접정범성 인정 여부는 우월적 의사지배라는 간접정범의 정범 표시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부정되면 간접정범이 아니라 교사범이 성립할 수도 있다. 방글 3번에 피이용자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착오에 빠진 경우 이용자가 피이용자의 이러한 착오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적 의사를 실현한 경우 간접정범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착오 사례를 해결함에 있어 어떤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간접정범 인정의 근거가 달라진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엄격 고의설,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 유추 적용설을 취할 때 이용자에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되어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법효과 전환 책임설을 취할 때에는 피이용자의 책임 고의가 조각되는 결과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한 것을 이유로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엄격 책임설을 취하는 견해에서는 피이용자의 책임을 위법성의 착오로 보기 때문에 위법성의 착오를 이용한 행위자의 간접정범 성립 여부를
다시 착오의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빠진 피의용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행위에 이용자의 형사책임 관련하여 법형과 전환 책임설이나 엄격 책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자동적으로 이용자의 간접점검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다시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이용자에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부정되더라도 두 가지 학설에 의하면 피이용자의 행위 평가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고의 및 위법성이 여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종속 형식 또는 최소 종속 형식에 따라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방금 4번에 피이용자가 책임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에 빠진 경우 피이용자가 강요되는 행위 상황이나 과잉 방해를 면책시키는 야간 기타 불안한 상황 등에 대한 착오에 빠져 있으며 이용한 이용자의 간접 정보도 인정될 수 있다. 책임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유에 대한 착오 사례는 위법성의 착오의 경우같이 오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책임을 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를 살해하려고 의도를 가진 자가 B에게 A가 B 아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데 몇 시간 내에 아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643페이지 강요된 상황을 오인한 P가 A를 살해하도록 하였다면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피이용자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형법은 피이용자가 과실행위인 경우에도 과실범의 범죄 성립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이고 과실범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이용자의 과실행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라는 적극적 요건을 별도로 권고질 필요는 없다. 피이용자가 구성요건적 행위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행위 결과를 응용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식을 근거로 한 의사지배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간접점검의 적극적 요건, 이용자의 요건, 우월한 의사지배. 간접점검의 적극적인 정범 표준인 우월한 의사지배는 형법 제34조 1항 규정과 형법 제31조 및 32조에 대한 체계적 해석에서 도출해낼 수 있다. 형법 제31조 1항과 제32조 1항에서는 피교사자, 피방조자가 죄 또는 범죄를 직접 범하는 타인으로서 스스로 정범의 지위 있는 자이고 배후에 있는 교사자, 방조자가 오히려 정범에 종속되어 있는 자이다. 하지만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범죄적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자로서의 주체적 지위 있는 자이고 그에 의해 교사 또는 방조되는 자는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로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정범에 비해 열등한 입장에 있는 자로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형법 제34조 1항 교사 또는 방조라는 문헌은 형법 제31조 1항과 제32조 1항의 교사 또는 방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는 자가 배후에서 범죄적 결과를 발생하게 하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 또는 사주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로 이러한 이용 또는 사주행위가 간접정범자의 우월적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매개자의 의사가 지배당하는 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우월적인 의사지배를 하려는 의사, 이용의사 내지 사주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양가로 1번의 객관적 요건. 어떤 상황이 존재하여 이용자에게 행위지배, 우월적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644페이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매개자의 도구성을 징표하는 요건, 즉 간접정범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월적 의사지배의 의무는 처음부터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고도의 사실상의 의사우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이용자의 도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이용자가 목적은 없으나 고의가 있을 때 혹은 신분은 없으나 고의가 있을 때에도 이용자에게 법적 사회적 의미의 우월성이 인정되면 우월적 의사지배가 긍정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반면에 피이용자가 고의 없이 행위하는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행위 결을 한 자라도 그 자가 전체 상황의 윤락을 극복하고 있는 유일한 자라면 그에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이용자가 과실로 행위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 양가로 2번의 주관적 요건, 방가로 2번의 고의. 간접정범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는 간접정범 고의의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인용으로 변형시켜야 한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는 피이용자가 수행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의혹이 있어야 하고 피이용자의 의사지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의혹도 있어야 한다. 기능적 행위지배를 정범 표지로 삼고 있는 공동정범이 과실에 의해서는 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듯이 간접정범의 경우에도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개념상 인정될 수 없다. 행위지배 개념 자체가 고의를 내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방가로 2번에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목적 범의 목적 등과 같은 고의를 초과하는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요구되는 범죄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고의 이외에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도 인정되어야 한다. 3번에 범죄 행위의 결과 발생. 간접정범은 우월적 의사지배를 가진 자의 의사지배를 통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 행위의 결과범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에 규정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범을 포함하여 어떤 범죄 구성요건이든 간에 당해 구성요건의 실현을 의미한다.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우수한다. 645페이지에 간접정범 성립 요건의 검토 순서. 간접정범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에서 그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접정범의 전제 요건, 즉 매개자의 행위를 평가하여 고의범의 경우와 과실범의 경우 범죄 성립 요건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지 않거나 과실범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 확인 절차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간접정범의 인정 여부가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정범의 적극적 요건인 우월적 의사지배 인정 여부는 심사할 필요조차 없다. 다음으로 간접정범의 적극적 요건으로서 이용자에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는가를 확인한다. 이 확인 절차에서는 특히 간접정범자의 주관적 태도로서 의사의 지배에 대한 인식 및 의혹, 즉 간접정범자의 고의도 함께 확인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의사지배가 인식되지 않으면 이용자의 행위는 협의의 공범인 교사 또는 방조로 강등된다. 물론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간접정범의 전제 조건과 적극적 요건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간접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요건은 간접정범의 구성 요건에 불과하다.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 조각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피이용자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 이를 이용한 이용자의 간접정범이 성립이 인정되면 피이용자의 과실범은 이용자의 고의범과 동시에 관계에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제가 못한 것 같은데요.
간접정보는 성립 요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서 피용자의 요건, 적정 요건, 범죄의 결과 발생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